오늘은 스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스택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쪽 방향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위쪽이 탑, 즉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가 놓이는 곳이죠. 푸시는 데이터를 스택에 위에 추가하는 동작, 팝은 맨 위의 데이터를 꺼내는 동작이에요. 즉, 나중에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후입 선출, 리오-F 구조를 가진 자료 구조입니다. 이 개념은 함수 호출, 실행 취소, 웹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등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스택을 직접 구현해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스택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직접 구현해보며 기본적인 푸시와 팝 연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익힙니다. 셋째, 스택을 이용한 실제 문제 해결을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 괄호의 짝을 검사한다든지 후의식을 계산한다든지 미로를 탐색하는 문제처럼요. 여러분이 스택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코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전체 흐름을 미리 살펴볼까요? 먼저 스택의 개념과 정의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택의 추상 자료형, 즉 ADT 정의를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푸시, 팝, 픽, isempty 같은 연산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수 단위로 알아봅니다. 세 번째로는 파이썬 리스트를 이용해 스택을 구현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리스트로 스택의 구조체를 만들고 텁이라는 변수, 즉 스택의 맨 위를 가리키는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고 빼고 참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택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죠. 괄호 검사기, 후의식 계산기, 그리고 미로 찾기입니다. 이 3문제는 모두 스택의 후입 선출 특성을 활용해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라는 공통 동작을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서 스택이 왜 중요한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스택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뜻 말 그대로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더미 또는 쌓아놓은 구조를 뜻합니다. 왼쪽 사진처럼 식당에서 종이 접시가 쌓여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맞던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더미입니다. 이 개념이 단순해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함수 호출, 실행 취소,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같은 기능 모두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안에서 스택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살펴볼게요. 컴퓨터에서는 스택이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고 꺼내는 순서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로 사용됩니다. 특히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함수의 정보를 스택에 저장합니다. 이걸 콜 스택, 즉 함수 호출 스택이라고 부르죠.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부르면 그 함수의 정보가 스택 위에 하나 더 쌓이고요. 모든 함수가 끝나면 마지막에 호출된 함수부터 순서대로 스택에서 꺼내서 실행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바로 후입 선출 구조가 함수 호출과 복귀를 제어하는 원리입니다. 또 다른 예로 텍스트 에디터에서 실행 취소, 즉 언두 기능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최근에 한 작업부터 차례로 되돌리는 것도 스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스택의 정의를 조금 더 형식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스택, 영어로 스택은 데이터를 한쪽 끝, 즉 탑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가능한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삽입은 푸시, 삭제는 팝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맨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제일 먼저 나간다. 즉 후입 선출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면 스택 상단, 즉 탑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요소 A, B, C를 차례로 넣으면 C가 가장 위에 올라오죠. 그 상태에서 팝을 하면 C가 제일 먼저 빠져나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푸시는 데이터를 위로 밀어넣는 동작이고 픽은 스택의 맨 윗값을 꺼내보는 동작이지만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택은 한쪽 끝만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탑이 유일한 접근점이라는 점이에요. 이번 슬라이드는 스택의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컵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습처럼 데이터가 한쪽 방향으로 쌓이죠. 텁이라는 표시가 있는 부분이 스택의 맨 위, 즉 가장 최근에 푸시된 데이터입니다. 스택의 동작은 크게 5가지 연산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푸쉬는 요소를 스택의 맨 위에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푸쉬 커피, 푸쉬 녹차, 푸쉬 꿀물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 거죠. 두 번째, 팝은 스택의 맨 위에 있는 요소를 꺼내고 동시에 제거합니다. 즉, 맨 위에 있던 꿀물이 팝되면 그 아래의 녹차가 새로운 텁이 됩니다. 세 번째, 이 스택 empty는 스택이 비어 있는지를 검사해서 비어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네 번째, 이 스택 full은 스택이 꽉 차 있는지를 검사해서 꽉 찼으면 true, 아직 공간이 있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픽은 스택의 맨 위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확인만 하는 동작이에요. 즉, 스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지만 실제로 꺼내진 않죠. 이 5가지 함수가 바로 스택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연산들이고, 이 시간에는 이 함수를 실제로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동작, 바로 삽입과 삭제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스택은 위쪽으로 쌓이고 위쪽에서만 빠져나오죠. 먼저 푸시 A, 푸시 B, 푸시 C 순서로 데이터를 넣으면 A가 맨 아래, B가 그 위, 그리고 C가 맨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 팝을 실행하면 가장 위에 있던 C가 빠져나오고 B가 새로 탑이 됩니다. 이처럼 스택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접시를 쌓아두고 맨 위에 것부터 꺼내는 모습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택계도 오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택이 가득 찬 상태에서 다시 푸시를 하면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삽입 불가, 즉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스택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팝이나 픽을 하면 꺼낼 데이터가 없죠. 이건 스택 언더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이 2가지는 실제 코드에서 반드시 예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실제로 푸시 연산이 코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배열과 리스트, 연결 리스트 같은 기본 자료 구조 위에 이제 스택 구조를 직접 구현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먼저 스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코드를 보면 스택 고의로 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코드는 크기가 5인 빈 스택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 아무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각 칸은 넌, 즉 값이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상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top -1, 이 변수는 스택이 현재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텁은 항상 스택의 맨 위를 가리키는 포인터 역할을 합니다. 아직 아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시작은 음수, 즉 -1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푸시 연산을 실행해 볼까요? 먼저 top +1, 텁을 한 칸 위로 올려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스택 텁 커피, 이 문장은 방금 확보한 위치에 문자열 커피를 저장하는 동작이에요. 이제 스택의 첫 번째 칸, 즉 인덱스 0번에 커피가 들어갔고 텁 값은 0이 되었습니다. 즉 스택에는 지금 커피 하나만 들어있고 텁이 그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푸시 녹차, 푸시 꿀물을 하면 텁은 2로 차례로 증가하고 데이터가 순서대로 쌓이게 됩니다. 스택의 구조상 나중에 넣은 것이 항상 맨 위에 올라가겠죠. 마지막으로 오른쪽 코드를 보세요. for I in range len step -11. 이 반복문은 스택의 맨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데이터를 하나씩 출력합니다. 즉, 현재 스택의 상태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푸시한 순서가 시각적으로 확인되죠. 정리하자면 푸시 연산은 텁을 한 칸 올리고 그 위치에 새 데이터를 넣는 과정입니다. 이 단순한 2단계가 스택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핵심 동작이에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꺼내는 동작, 즉 팝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택 텁, 이 코드는 스택의 맨 위 데이터를 임시 변수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이때 텁이 2였다면 스택 2, 즉 맨 위의 꿀물이 데이터로 복사됩니다. 다음 줄 스택 텁 none은 꺼낸 자리를 비워주는 코드입니다. 즉 데이터를 꺼낸 후에는 해당 공간을 none으로 바꿔서 표시하죠. 그 다음 텁 -1은 텁을 한 칸 아래로 내려서 이제 녹차가 새로운 텁이 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탑 더블 프린트, 이 데이터를 실행하면 팝 더블 프린트 꿀물, 이렇게 꺼낸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이 팝 연산은 스택의 맨 위에서만 일어나며 중간의 데이터를 직접 꺼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스택의 가장 중요한 제약이자 특징이에요. 즉 삽입과 삭제가 미두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순한 구조지만
이 단순함이 스택을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스택이 꽉 찼는지를 확인하는 함수 stack4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단순히 탑이 스택의 크기보다 하나 작은 값, 즉 사이즈 -1과 같으면 꽉 찼다고 판단합니다. 코드를 볼까요? if top equal size -1, return true. 이 조건이 바로 스택의 한계를 의미하죠. 탑이 4라면 5칸짜리 스택에서 마지막 인덱스까지 데이터가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직 여유 공간이 있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사이즈는 5이고 스택에는 커피, 녹차, 꿀물, 콜라, 환타 5개가 들어있습니다. 탑 값이 4니까 이미 꽉 찬 상태죠. 이때 이 stack4를 호출하면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즉, 더 이상 푸시를 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겠다는 신호예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스택에 삽입하는 함수 푸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먼저 스택이 꽉 찼는지를 이 stack4로 검사합니다. 만약 꽉 찼다면 print 스택이 꽉 찼습니다를 출력하고 함수를 종료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외를 사전에 처리해서 오류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탑 플러스 이퀄을 1로 한 칸 위로 이동해서 스택 탑 이퀄을 데이터로 삽입합니다. 예시에서는 탑이 3일 때 콜라 다음 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림에서 보시면 환타가 스택의 맨 위로 들어오면서 탑이 4가 되죠. 이제 스택이 가득 찼고 다음 푸시 시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푸시의 기본 구조예요. 나중에 팝을 구현할 때 이 탑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반대로 스택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 isStackEmpty를 살펴봅시다. 스택이 비었다는 건 아직 어떤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톱의 값이 -1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if top equal을 -1, return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사이즈는 5, 스택은 모두 none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톱은 -1입니다. 즉, 아직 아무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isStackEmpty를 호출하면 true가 나옵니다. 이 함수는 팝이나 픽을 실행하기 전에 꼭 호출해서 스택이 비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언더플로우 오류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함수 pop입니다.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먼저 스택이 비어있는지를 검사합니다. if isStackEmpty, print 스택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고 비어있으면 none을 반환하죠. 그렇지 않다면 맨 위 데이터를 꺼내서 반환합니다. 데이터는 스택 톱 그리고 스택 톱으로 none으로 비워주고 탑 -1을 한 칸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데이터가 새로운 탑이 되죠. 예시에서 보면 스택에는 커피, 녹차, 꿀물, 콜라 환타가 들어있습니다. 탑을 한번 하면 환타가 빠져나가고 톱은 3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팝을 하면 콜라가 빠지고 탑은 2가 되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스택이 점점 비워지고 결국 톱은 -1이 되어 완전히 빈 상태가 됩니다. 즉, 톱은 데이터를 반환하면서 동시에 스택의 크기를 하나 줄이는 동작이에요. 마지막으로 pick 함수를 살펴봅시다. pick은 스택의 맨 위 데이터를 확인만 하는 함수예요. 즉, 값을 꺼내보지만 실제로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스택이 비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었다면 스택이 비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none을 반환하죠. 비어있지 않다면 단순히 스택 탑을 반환합니다. 예시에서 사이즈는 5, 스택에는 커피, 녹차, 꿀물이 들어있고 톱은 2입니다. 이 상태에서 픽을 실행하면 톱 리치의 데이터인 꿀물을 출력합니다. 하지만 실제 스택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즉, 픽은 스택을 읽기 전용으로 접근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주로 디버깅할 때 혹은 스택의 상태를 확인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 톱의 데이터 확인, with 데이터 이렇게 찍으면 현재 스택의 맨 위가 어떤 값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스택을 활용한 대표적인 응용 문제 중 하나인 괄호 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괄호 검사는 문장이나 코드 속의 괄호들이 문법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언어, HTML 문서 혹은 수식 같은 곳에서는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정확히 짝을 이뤄야 합니다. 만약 여는 괄호만 있고 닫는 괄호가 없다면 구문 오류가 발생하겠죠? 반대로 닫는 괄호가 더 많아도 마찬가지로 오류입니다. 스택은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여는 괄호를 만날 때마다 스택에 푸시하고
닫는 괄호를 만나면 스택에서 펍 해서 짝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을 모두 끝냈을 때 스택이 완전히 비어 있으면 모든 괄호가 정확히 짝을 이룬다는 뜻이죠. 즉, 괄호 검사는 스택이 비었는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괄호 검사가 정확히 동작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왼쪽 괄호의 개수와 오른쪽 괄호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많거나 적으면 당연히 짝이 맞지 않겠죠.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괄호는 반드시 올바른 순서로 닫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는 괄호가 소괄호, 즉 여는 괄호, 왼쪽 괄호라면 닫는 괄호도 반드시 오른쪽 소괄호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괄호가 교차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괄호 열고, 소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소괄호 닫기. 이런 식으로 다른 타입의 괄호가 섞여 있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제 아래 예시를 볼까요? 첫 번째 예시, 중괄호 열고, A, 소괄호 열고, I 플러스 1, 소괄호 닫고, 중괄호 닫기. 이 코드는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모두 정확히 짝을 이루고 있어서 정산이에요. B번째 예시, if, 소괄호 두 번 열고, I 이퀄 0, 그리고 앰퍼샌드, 소괄호 열고, J 이퀄 0. 여기서는 마지막 괄호가 닫히지 않아서 오류입니다. 세 번째 예시, while, 소괄호 열고, it가 10보다 작을 때, 소괄호 닫기, 중괄호 열고, it 마이너스, 중괄호 닫기. 이 경우도 괄호쌍이 올바르지 않아요. 마지막 예시, a, 소괄호 열고, i 플러스 1, 대괄호 닫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괄호쌍이 섞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괄호 검사의 핵심은 쌍의 균형, 닫히는 순서, 그리고 종류의 일치성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스택 하나로 아주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괄호 검사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예시 코드를 하나 볼게요. 코드 내용은 A 대괄호 열고, 소괄호 열고, I 플러스 1, 소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이퀄 0 세미콜론입니다. 왼쪽부터 문자를 하나씩 읽으면서 여는 괄호를 만나면 스택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즉, 중괄호 열기, 대괄호 열기, 소괄호 열기. 이런 순서로 스택에 투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닫는 괄호를 만나면 스택의 맨 위를 꺼내서 비교합니다. 짝이 맞으면 펍을 하고 다음 문자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괄호가 처리되고 마지막에 스택이 완전히 비었다면 괄호가 모두 짝을 맞춰 닫혔다는 뜻입니다. 그림처럼 말이죠. 코드가 끝까지 검사되었고 스택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OK 굿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예시를 한번 비세요. 닫는 괄호가 다른 형태라면, 즉 대괄호 안에서 소괄호가 닫혔다면 이건 오류입니다. 또 스택에 괄호가 남아있다면 여는 괄호가 닫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에러입니다. 이처럼 스택을 이용하면 복잡한 괄호 구조도 아주 간단한 푸시와 펍 동작만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볼 차례예요.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괄호가 올바르게 닫혔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모든 괄호를 다 처리했을 때 스택이 비어 있으면 정상, 스택에 무언가 남아있다면 오류라고 출력하면 됩니다. 스택이 비었는가? 아니면 무언가 남았는가? 바로 이것이 괄호 검사 알고리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수식 계산을 위해 스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죠. 우선 중의식과 후의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의식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수식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3 플러스 6 곱하기 2처럼 연산자가 피연산자 사이에 위치하는 형태죠. 반면 후의식은 연산자가 뒤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3 플러스 6은 후의식으로 36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24 마이너스로 바뀌죠. 이 후의식 표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괄호가 없어도 연산 순서를 정확히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직접 중의식을 후의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시식은 소괄호 3번 열고 3 플러스 6, 소괄호 닫고 곱하기, 소괄호 열고 2 마이너스 4, 소괄호 닫고 다시 소괄호 닫고 플러스 7입니다. 이 식을 후의식으로 바꾸면 숫자 3, 6 플러스 2, 4 마이너스 그 결과를 곱하고 마지막에 7을 더하게 됩니다. 즉, 기호로 쓰면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곱하기 7 플러스가 되죠. 이 과정을 눈으로 따라가 보면 연산자가 뒤로 이동하면서도 연산의 우선 순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위식, 즉 포스트픽스 수식을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위식 계산에서는 스택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수식을 왼쪽부터 차례로 읽으면서 숫자나 피연산자가 나오면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연산자가 나오면 스택의 맨 위 두 개를 꺼내서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넣는 방식이죠. 이 과정을 모든 수식이 처리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스택에 남은 하나의 값이 바로 전체식의 계산 결과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예로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8 나누기 2는 4, 두 번째 단계에서 4-3은 1, 세 번째 단계에서 3 곱하기 2는 6, 네 번째 단계에서 1 플러스 6은 7, 결국 계산 결과는 7이 됩니다. 즉, 스택을 이용하면 괄호 없이도 연산 순서를 정확히 지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번 슬라이드는 스펙을 사용하여 후위 표기 계산을 수행하는 실제 과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식은 8, 2, 나누기 3, 마이너스 3, 2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먼저 숫자 8과 2를 스택에 넣습니다. 그 다음 연산자 나누기를 만나면 스택의 맨 위 두 값을 꺼내서 8 나누기 2를 계산하고 결과 4를 다시 스택에 넣습니다. 이어서 숫자 3을 푸시하고 연산자 마이너스를 만나면 4 빼기 3을 계산해서 결과 2를 넣습니다. 그 다음 3과 2를 푸시하고 연산자 곱하기를 만나면 3 곱하기 2를 계산해서 결과 6을 푸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자 플러스를 만나면 스택의 두 값을 꺼내서 1 더하기 6을 계산하고 최종 결과 7이 스택에 남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택의 동작이 후위식 계산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앞서 우리는 후위식의 계산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봤지요. 그럼 이제 중위식이 어떻게 후위식으로 바뀌는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주의하세요. 이것은 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식에서 후위식으로의 변화를 배울 겁니다. 중위식은 연산자가 피연산자 사이에 놓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괄호를 이용해서 연산 순서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 플러스 6 곱하기 2라는 식은 괄호가 없으면 곱하기가 먼저 계산되지만 3 플러스 6 곱하기 2라고 쓰면 더하기가 먼저 수행되죠. 이처럼 괄호는 연산의 순서를 정해주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괄호를 기준으로 식을 후위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괄호 안에 연산부터 바깥으로 차례로 풀어내면 자연스럽게 후위식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식이 소괄호 3번 열고 3 플러스 6, 소괄호 닫고 곱하기 소괄호 열고 2-4, 소괄호 닫고 다시 소괄호 닫고 플러스 7이라면 가장 안쪽 괄호부터 계산 순서를 따라가면 3 플러스 6을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곱하기 2-4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7을 더하죠. 이 과정을 후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3, 6 플러스 2, 4 마이너스 그 결과를 곱하고 7을 더하기. 즉, 기호로 쓰면 3, 6 플러스 2, 4 마이너스 곱하기 7 플러스가 됩니다.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따라가 보면 괄호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순차적으로 사라지면서 연산자가 뒤로 이동하는 형태로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괄호는 계산의 순서를 보장해주는 장치이고 스택은 그 괄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위식을 후위식으로 바꾼다는 건 괄호를 제거하면서 연산자의 순서를 스택으로 재정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중위식을 후위식으로 바꾸는 실제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산자에는 계산의 우선순위와 결합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곱하기와 나누기가 더하기보다 먼저 계산되고 괄호 안의 계산이 가장 먼저 수행되죠. 즉 A 플러스 B 곱하기 C라는 식이 있으면 곱하기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A 플러스 괄호 열고 B 곱하기 C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반대로 A 곱하기 B 플러스 C라면 이미 곱하기가 앞쪽에 있으므로 먼저 A 곱하기 B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C를 더합니다. 이처럼 중위식에서는 위치와 괄호가 연산 순서를 결정하지만 후위식에서는 순서 자체가 연산 우선순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선순위를 스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택은 연산자가 잠시 머무는 저장 공간 역할을 합니다. 피연산자, 즉 변수나 숫자를 만나면 그대로 출력하고 연산자를 만나면 스택 안에 다른 연산자들과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순서가 맞을 때까지 스택에서 꺼내어 출력합니다. 이제 오른쪽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식이 a 플러스 b 곱하기 c인 경우입니다. 중위식으로는 a 플러스 b 곱하기 c, 우선 피연산자 a를 만나면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연산자를 만나면 스택이 비어있으므로 플러스를 스택에 푸시합니다. 다음 피연산자 b는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연산자를 만나면 플러스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스택 위에 그대로 푸시합니다. 마지막으로 c를 출력한 뒤 스택에 남아있는 연산자들을 꺼내면 후이식은 abc 곱하기 플러스, 즉 abc 탑 9 플러스가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식이 a 곱하기 b 플러스 c인 경우입니다. 먼저 a는 그대로 출력하고 곱하기는 스택에 넣습니다. 그 다음 b를 출력하고 플러스 연산자를 만나면 스택의 탑에 있는 곱하기 연산자와 우선순위를 비교합니다. 곱하기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곱하기를 먼저 펍해서 출력하고 그 다음 플러스를 스택에 푸시합니다. 마지막으로 c를 출력하고 스택에 남은 플러스를 꺼내면 결과적으로 a b몰 플러스 c 플러스가 완성됩니다. 정리하자면 스택은 연산자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도구입니다. 피연산자는 바로 출력되고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낮을 때까지만 스택에 머물렀다가 필요할 때 펍되어 출력되는 것이죠. 결국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중위식의 계산 순서를 정확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택의 또 다른 응용 예시인 미로 탐색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로 탐색이란 주어진 미로 안에서 출구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위치에서 출구까지 이동 가능한 경로를 찾는 문제죠. 하지만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벽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되돌아가서 다른 경로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로 탐색 알고리즘에는 스택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미로는 2차원 격자로 표현됩니다. 각 칸은 갈 수 있는 길인지, 벽인지 또는 시작점과 출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은 벽을 의미하고 숫자 0은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문자 2는 시작점을, 문자 X는 출구를 의미합니다. 이 미로의 크기는 6 곱하기 6, 즉 6행 6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로 탐색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해 볼까요? 현재 위치에서 이동 가능한 방향을 하나 선택해 시도해 봅니다. 만약 벽에 막히거나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 스택에서 이전 위치를 꺼내서 되돌아갑니다. 이처럼 스택은 지나온 길을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되돌아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서 스택을 사용한 미로 탐색이 사실은 Depth First Search, 즉 깊이 우선 탐색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스택에 넣고 하나씩 꺼내어 막힐 때까지 간 다음 만약 막힌 곳이 나오면 그동안 넣어놓았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깊이 우선 탐색이란 말 그대로 한 방향으로 가능한 끝까지 내려갔다가 막히면 다시 위로 올라와 다른 길을 시도하는 탐색 방식입니다. 이때 바로 그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스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이 트리 구조에서 1번 노드에서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1에서 2로, 2에서 6으로 내려갑니다. 이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 스택에서 6을 꺼내고 다시 2로 돌아와 다른 가지 4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노드를 깊이 우선으로 방문하는 것이 바로 DFS입니다. 즉, 스택에는 현재 탐색 중인 경로가 쌓여 있다가 막다른 길을 만나면 가장 최근의 갈림길로 되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DFS 개념을 실제 미로 탐색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스택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방향을 확인하고 그 좌표들을 스택에 차례로 저장해 둡니다. 이후 탐색은 스펙의 맨 위, 즉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경로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탐색 중 길이 막히면 스택에서 그 길을 꺼내버리고 다음 가능한 경로로 이동합니다. 즉, 스택은 갈 수 있는 후보 경로의 목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시작 위치는 맨 위에 2, 즉 0, 1입니다. 맨 처음에는 시작 위치를 스택에 넣습니다. 다음 위치로 진행하기 위해서 1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0, 1에서 다음 갈 수 있는 모든 방향을 확인합니다.
0, 1 위치에서는 이동 가능한 칸이 1, 1이지요. 1을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 다음 스택의 맨 위에 있는 경로를 선택해 한 칸 이동합니다. 이동한 좌표에서 다시 갈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해 새로운 경로를 계속해서 스택에 추가합니다. 만약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즉 막다른 길이라면 스택에서 그 좌표를 펍하고 이전 갈림길로 되돌아가 다시 탐색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출구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의 예시를 보세요. G가 0, 1에서 출발해 1, 1, 2, 1, 3, 2, 3, 3, 버의 3을 거쳐 마지막으로 5.3 위치의 출구에 도달합니다. 이 경로는 전부 스택에 저장된 좌표의 순서로 표현됩니다. 즉, 스택이 바로 미호를 탈출하기 위한 기억장치인 셈이죠. 정리해봅시다. 첫째, 시작 위치를 스택에 푸시합니다. 둘째, 현재 위치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방향을 탐색합니다. 셋째, 갈 수 있는 칸이 있다면 그 칸을 스택에 푸시하고 전진합니다. 넷째, 길이 막히면 스택에서 펍하여 이전 갈림길로 되돌아갑니다. 다섯째, 출구를 만나면 탐색을 종료합니다. 그때 스택 안에 남은 경로들이 바로 출구까지의 실제 이동 경로가 됩니다. 이처럼 스택을 사용하면 미로처럼 복잡한 공간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이 나와도 되돌아가는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죠. 이것이 바로 스택의 핵심 응용 중 하나, 깊이 우선 탐색 기반 미로 찾기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스택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스택은 후잇 선출, 영어로 last in first out 구조를 갖는 자료 구조입니다. 가장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갑니다. 이 특성 덕분에 스택은 지나간 상태를 기억하고 되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자주 사용됩니다. 스택의 모든 연산은 오직 탑 하나의 입출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푸시로 쌓고 팝으로 꺼내며 피크로 매니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연산이 스택 동작의 핵심입니다. 스택은 단순한 자료 저장용이 아니라 되돌아가기와 재기적 탐색에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다시 돌아오는 구조, 바로 그 콜 스택이 스택 구조입니다. 또 웹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를 눌러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도 스택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방문 기록을 저장했다가 되돌아가는 행동을 처리할 때 스택이 꼭 필요합니다. 응용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함수 호출과 되돌아오기. 둘째, 괄호 검사. 열고 닫는 괄호의 짝을 맞추는데 스택을 이용했습니다. 셋째, 후이식 계산. 피연산자는 쌓고 연산자는 두 값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넷째, 미로 찾기, 깊이 우선 탐색, 즉 DFS에서 갈림길의 후보를 스택에 저장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스택은 되돌아가는 행동이 필요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재기적 문제 해결, 함수 호출 구조, 그리고 언두와 리도 기능까지. 사용자의 과거 상태를 복원하거나 이전 단계를 다시 시도해야 할 때 스택이 바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스택은 단순한 리스트가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기억하고 되돌릴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스택의 본질입니다. 스택을 이해하면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와 탐색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스택 단원의 핵심 정리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